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마과학역술TV 유원장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거주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이름 감명법 두 번째 시간으로 좋은 이름과 나쁜 이름을 자신이 쉽게 감명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제각각 고유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제일 먼저 부여받는 선물은 곧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띠와 사주팔자는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을 제1의 운명이라 하며, 태어난 이후에 누군가 지어준 이름은 후천적으로 부여받은 소중한 제2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괜히 애꿎은 마음으로요, 자신의 팔자를 원망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의 이름을 불신하고 탓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타고난 사주팔자의 운명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불신을 가져보았을 수도 있고, 발음이 안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은 때때로 이름 때문에 심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불만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고심하고 고민하던 끝에 제가 연구한 과학 학문과 학술의 이론을 접목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본 감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요,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궁금하고 답답했던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해하는 데 큰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장명하는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 되시는 여러분들께 자신의 이름만큼은 자신이 스스로 간편하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본 방송을 시작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술적 이론을 모두 배제하고요, 자원오행의 학술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방송으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을 장명하는 성명학의 종류는요, 여러 학문이 존재합니다. 저는 현재 장명하시는 장명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원오행의 학술과 그 학문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의 이름을 스스로 셀프로 감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거나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호적에 등재된 본 성씨와 그리고 이름을 백지 위에 한문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의 획수를 정확히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이름의 글자 획수는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사전에 기록된 획수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의 명칭이 있는데, 그 종류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공부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잠깐 이 도표를 보시죠.
이 도표의 이름은 특정인을 쓴 것이 아니고요. 참고하기 위해서 가명으로 쓴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기 보시면 원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격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격이라는 단어와 정격이라는 단어 네 가지가 명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을 감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단어의 명칭이 어떻게 구성 요건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우선 그 명칭별로 자세한 작용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시면 원격이라는 명칭의 구성은요, 이름 중에 중간 글자의 획수와 맨 끝자의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를 우리 자원오행의 전문 용어로 원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격이라는 이 이름이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원격의 작용은요, 나이로 분류하면 1세에서 20세까지의 초년의 운명을 의미하고 그 성장 과정은 성격의 형성과 체력의 보존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형제나 가족에 관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 원격의 원자는 으뜸원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의미하고요,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인간의 기본적 도리의 인성의 과정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초년의 시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격이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형격이라고 했죠. 형격은 뭘까요? 자신의 성씨와 이름의 중간 글자 획수를 플러스한 총 획수를 형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격의 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로 분류하면 21세에서 40세까지의 청년 시절의 운명에 해당이 되고 가장 중요한 성격과 직업 그리고 재물의 보존과 혼사가 결정되는 결혼관과 가정관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계절로 살펴보면요, 만물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 위하여 성장하는 계절, 즉 여름을 의미하며 사회적인 형성 과정은 여러분의 사람들과 서로 형통하고요, 서로 협력하고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품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초중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형격에 대해서도 작용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충분히 아셨죠? 셋째는 이격이라고 하는데 이 이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신의 성씨 획수와 이름 맨 끝자의 글자 획수를 플러스한 획수입니다. 그것을 곧 자원오행 전문용어로 이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격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것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나이로 분류해 보면 41세에서 60세까지의 장년기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넉넉한 재물의 형성과 가족이나 부부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 가을을 의미하고 만물이 어우러져 결실을 맺는 시기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작용하는 장년의 시기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격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설명을 들으시니까 무슨 뜻인지는 아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자신의 성씨의 글자 획수와 이름의 중간 획수 글자와 이름 끝자의 글자 획수를 모두 합친 것을 정격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정격이라는 명칭은 역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나이로 분류해 보면 61세 이후의 장년과 말년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운명의 총 운세를 의미하고요. 특히 대인적인 친구들과의 우정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강을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사계절로 살펴보면요, 겨울에 해당하고 만물이 결실의 결과로 되돌아왔고 아름답게 성숙된다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말년과 노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저런 작용을 하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알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네 종류의 단어 명칭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요, 여러분이 원격과 형격 그리고 이격과 정격의 획수를 모두 메모지에 정리를 하셨겠죠. 이 중에서 성씨의 획수와 중간 이름의 획수와 이름 끝자의 획수를 모두 합친 정격의 획수만을 가지고 지난번부터 제가 제공하는 나쁜 이름의 획수를 맞춰보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편안한 공간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획수도 1획에서부터 81획까지에 해당되는 획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획수 중에 나쁜 획수에 해당되는 획수만을 골라서 매번 방송 시간마다 2가지씩 또는 3가지씩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2번째니까 나쁜 획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쁜 획수는 정격이 성, 중간 이름, 끝 이름 다 합친 정격이 4획이 되거나 9획이 되거나 10획이 되거나 12획이 나온 획수는 그 이름은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4획과 19획 그리고 20획과 22획 이렇게 4종류의 획수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신 여러분의 정격의 획수가 14획과 19획 그리고 20획과 22획에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일단 좋지 않은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종류, 즉 14획과 19획, 20획과 22획에 해당이 되면 다음 설명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결론으로 해석이 분석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에서 설명드린 4종류의 나쁜 획수표와 이번에 설명드리는 4가지의 나쁜 획수표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단 오늘까지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원만하게 장명이 되었고 좋은 이름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14획에 해당되는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떤 작용을 하기에 좋지 못한 이름이라고 할까요? 자, 14획이 작용하는 범위는요, 전문 용어로 이산격이라 하여 일시적인 성공은 이룰 수 있으나 매사가 분리되고요, 분산되는 좋지 못한 획수의 수리입니다.
또한 노력에 비해 얻는 대가가 적고 매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고 부부와 자녀와의 이별이 발생하며 타향에서 고독하고 번민하며 자신의 병치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흉한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럼 19핵수의 정격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전문 용어로 고난격이라 하여 뛰어난 지모로 일시적으로 성공은 할지라도 결국 중도에 실패하는 수리의 핵수입니다. 또한 부부의 인연운이 박약하고 처자와 생이별이 발생하며 모든 일이 허망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사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아주 흉한 수리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핵수에 해당되는 정격의 작용은요, 전문용어로 허망격이라 하여 심신이 허약하고 육친이 부덕하여 부부간의 이별이 발생하고 자녀와의 생이별이 있을 수 있다는 수리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20핵수에 해당이 되는 분은요, 관제수가 자주 발생하고 단명에 이를 수 있다는 수리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고, 인생살이 동안 한시도 편할 날이 없고요, 심신이 고달프고 매사가 허망하므로 고독함을 면하기 어렵다는 좋지 못한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나쁜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나쁜 핵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개한 이 핵수의 여러분들 이름이 정격으로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고려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설명 중 마지막 22핵의 정격 핵수로 이름이 장명되었다면 전문 용어로요, 중절격이라 하여 매사 하는 일에 중도에 좌절이 오고요, 실패한다는 아주 기분 나쁜 정격의 핵수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단명할 수 있다는 불길한 수리의 핵수로도 분석이 되었고요, 성격이 편협하고 독립심이 결여되어 추진력이 부족하고 학생의 경우라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하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종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핵과 19핵입니다. 그리고 20핵과 22핵의 좋지 않은 획수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감명을 하기에 복잡해서 어렵고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이름을 직접 감명받고자 하는 분은 저에게 유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로 감명을 받을 경우 감명비는 1인 3만원이며 신청 접수 수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이름 81개의 핵수 중 나쁜 핵수에 해당하는 4종류의 정격 핵수를 또 분석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격의 핵수 중 다른 핵수 종류 또 4종류를 올려드리고 거기에 작용하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감명의 방송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알림을 지정하시고 가까운 지인들과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마역술TV 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